마음이 흔들릴 때는 조용한 곳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라. 조금만 멀어져 보면 숨겨진 마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늘 당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서러운 날도 있었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에 멈춰 서야 했던 날도 있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흔들림은 더 조용하게,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찾아옵니다. 어릴 때는 흔들리면 그냥 울어버리면 되었고, 젊을 때는 흔들리면 바쁘게 움직이며 잊어버리면 되었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마음의 흔들림은 예전처럼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흔들림에는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의 말이 우리 가슴에 깊이 와닿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조용한 곳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라.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의 문장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들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60대 초반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며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삶의 중심이었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아픈 몸도 참고 하고 싶은 일도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마음조차 접어두며 살았죠. 그러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어디에 있어야 하지? 내 역할이 끝난 건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쓸쓸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새벽에 잠이 깨 잠시 걸으러 나갔는데 동네 한켠에 작은 공원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람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아, 내가 나한테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구나. 평생 가족에게, 회사에, 사회에 말은 많이 했지만 정작 마음이 가장 필요로 했던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조용히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유 없이 막막했던 감정도 서서히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조용한 곳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라. 그분의 삶에서 그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7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외로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몰라줬던 거였어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가족을 돌보느라 바쁘게 살았고 자녀 양육, 시댁 행사, 사회생활, 직장, 늘 자기 시간을 뒤로 미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60대 후반쯤 되었을 때 갑자기 깊은 허무함이 찾아와 몇 달 동안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집 근처 작은 절에 들렀다고 합니다. 절 마루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봄바람이 가볍게 스쳐 지나가며 마음을 만져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들려온 설명할 수 없는 속삭임. 너도 참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매일 짧게라도 가져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휴식처가 되었다고 하죠. 조용한 곳은 꼭 절이나 공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방 안의 의자도 좋고, 창가도 좋고, 아침 햇살이 드는 거실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잠시 멀리 두고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고 그저 숨을 고르며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 짧은 시간이 마음에 놀라운 힘을 줍니다. 흔들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나이에 또 흔들리지? 이제는 단단해져야 하는데. 하지만 사실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늘 새로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 존재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듯 우리 마음도 삶의 변화 앞에서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어느 50대 중반 남성은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 한동안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허전하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심지어 평소 좋아하던 음악이나 취미도 모두 시들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 혼자 산책하다가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도 저 강물처럼 흘러가는 중이구나. 그리고 아주 작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괜찮아. 너는 아직 충분히 살아갈 힘이 있어. 그날을 기점으로 그는 매일 저녁 단 10분이라도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새 깊은 슬픔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고 그 빈자리를 잔잔한 평온이 채워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조용한 곳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라. 이 문장은 삶의 어느 시기에서나 우리를 붙잡아주는 조용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나오며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내 곁을 조용히 지켜주었고, 누군가는 상처를 주었고, 누군가는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시절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힘들 때 마지막까지 응원해주는 사람, 쉽게 떠나지 않고 묵묵히 버텨주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나를 바라본다는 건 잘못을 따지고 부족함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의 흔들림은 점점 쉼을 얻습니다. 흔들림이 멈추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던 날도 어느 순간 아주 조용히 따뜻한 숨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단단해지는 순간은 힘주어 버틸 때가 아니라 조용히 나에게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가 멎은 뒤 고요한 바다처럼 마음의 움직임이 잦아들면 비로소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처음의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조용한 곳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라. 조금만 멀어져 보면 숨겨진 마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늘 당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목소리가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